자, 겨울철이 되면 결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결로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제 안쪽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로 인해 그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 부위, 뭐 창문이나 어떤 외부랑 맞닿아 있는 벽면에서 이제 물기가 생기는 것을 결로라고 하는데요.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제습기를 쓰시거나 아니면 닦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습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시는데, 그것보다는 무엇보다 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의 아파트들은 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중창, 첫 번째 창문이 있고 이제 반대편에 또 열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기를 할 때 보통은 한쪽만 열어서 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무엇보다 환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를 들면 한쪽에 창문을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의 창문을 이렇게 열어 두시게 되면 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조금 더 순환의 효과, 어쨌든 바깥 공기와 안 공기가 섞이도록 실내를 환기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기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환기를 할 때 꼭 한 창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리가 멀다 싶으면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베란다도 거실 베란다와 안방 베란다가 있으면 이렇게 창문과 그 옆에 안방 베란다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순환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를 할 때 여름과 겨울에는 좀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는 내가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 환기를 했을 때 에어컨의 효율이 떨어지고 온도가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더 작동을 하게 되고 더 강하게 에어컨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전기료라든지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겠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우니까 환기를 했을 때 난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자, 그때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는 환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한번 확 열어서 뭐 두세 시간 완전 공기를 리셋을 하는 개념으로 환기를 시키는 방법, 또는 잠깐씩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인데, 겨울에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조금 크게 열고 짧게 순환을 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창문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요. 아니면 지금 환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조금 크게 여시고 난 다음에, 자, 거실 맞은편 또는 주방을 관통하는 주위의 창문을 또 활짝 열어주시면 여기 있는 어떤 이제 주방으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거실로부터 오는 공기와 멀리서 오는 공기와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가는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좀 단시간 내에 환기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주방의 경우에 냄새가 주기적으로 빼주는 것이 아무래도 뭐 두세 시간을 하더라도, 길게 하더라도 한 번 빼주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빼주는 게 그때그때 생기는 어떤 냄새라든지 빨래 건조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 환기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환기를 했을 때 너무 장시간 횟수를 줄이고 길게 환기를 하게 되면 뭐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집기들이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떨어진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본래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는 짧게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차가워지진 않으니까 사실 온도를 끌어올리는데도 아무래도 난방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점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겨울에는 너무 긴 시간 환기를 하는 것보다는 확 열어두고 짧게 환기를 하시고, 두 번째, 환기를 하실 때는 한쪽 창문을 크게 여는 것보다는 창문을 한쪽과 그거랑 대칭되는 또는 가까운 곳에 한쪽을 더 열어줌으로 인해서 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환기의 효과를 높이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욕실이나 여러 가지 환기를 감안하실 때 신경 쓰셔야 되는 부위가 어딘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벽과 맞닿아 있는 부위, 뭐 이미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에서 좀 추운 곳을 딱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아무래도 베란다에 완충작용이 있는 거실이나 안쪽 방보다 바깥쪽 외벽과 닿아 있는 바깥쪽 부위에 결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생기고 났을 때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생기기 전부터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실이나 실내 공간은 밤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좀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사용을 다 하고 한번 청소를 하더라도 한 다음에 간단하게 문을 열어놓고 있기도 하고 환풍기를 틀어서 하룻밤 정도는 가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가정용 화장실에 있는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소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가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제습제를 결로 방지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제습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기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을 먼저 해주시는 게 선행이 돼야 되고요. 제습제를 거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창틀이나 아니면 출입구와 같이 습기 유출이 많은 곳, 자, 제습제를 현관에 걸어 두시더라도 현관 근처에 두시는 것, 이제 습기 유출이 많은 곳, 아니면 아예 밀폐된 안쪽에, 뭐 신발도 어설프게 밖에 내놓은 신발에 안에 넣어놓는 제습제보다는 신발 가방이나 박스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제습제를 넣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고요. 욕실에 배치를 하실 때도 아예 안쪽 서랍장 안에 수건 근처에다가 두시든지, 아니면 저 안쪽 구석의 애매한 위치보다는 그래도 출입구랑 가까운 문 근처에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자,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조금 더 다 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상기하셔서 집안을 환기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